오늘도 수급을 통해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할까요? 1위에는 한전기술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입니다. 2위에는 현대차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요. 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외국의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보다 보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소식, 여기에 더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까지 연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매수했는데요. 특히나 ASML에 투자를 해서 8배의 투자 이익을 냈다라는 소식까지 삼성전자 전해졌고요. 이어서 방산주 오늘까지 강세입니다. LIG 넥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는데요. 이 방산주 수주 소식뿐만 아니라 수출입 은행법까지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주 대장주 모두 함께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호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담겨있는 삼성생명은 그 2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요. 다시금 주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까지 5위에 담겨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담겨 있고요. LG화학 계속해서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GM 이슈에 이어서 LG화학 계속해서 양극재 공급처의 다변화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기관 역시 삼성생명 기대감에 함께 담아가면서 LNF 4위에 담고 있고요. 이 금융주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4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담겨 있는데요. 반도체주 대장주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도 함께 집중하고 있고요. 완성차 두 업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가온칩스까지 추가로 담아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네요. 그럼 개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전일 종가 기준 개인의 수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개인 삼성전자 1위로 담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고요. 이 더블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매력은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KB금융과 더해서 엔캠,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HLB까지 5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이 좀 우림부중이었는데 다시금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800억 넘게 매수를 하기도 했었던 외국인이었는데요. 현재는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300억 원대 집계가 되고 있고요. 6조 원 넘게 샀다가 이제 다음 주 26일에 발표되는 저 PBR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 이게 더 살만한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더 들어올 겁니다.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꼭 PBR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 이제 PER로 넘어갈 거고요. 이런 저평가 기준점을 잡는 데이터에 의해서 종목 간에 확산되는 그리고 순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시장 내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네. 시장에서 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좀 내용이다라고 해도 외국인은 더 살까요? 시장에서 나올 만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내용입니다. 크게 실망한 내용이 없다.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 발현 현상이 네.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러한 흐름에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씩 오늘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 아까 장비지 두 개 벌써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여기서 나왔습니까? 그럼 자세하게 예. 이야기를 해보죠. 제우스와 오르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제우스는 세정 장비 업체고요. 네. 그게 반도체 매출이 한 70% 됩니다. 내가 작년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고, 그런데 세정 장비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HBM 그 TSV 공정이라고 네. 그
트루홀 실리콘 비아 그 있잖아요. 구멍 뚫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웨이퍼를 이렇게 움직일 때, 웨이퍼 캐리할 때 하고 나서 또 그 찌꺼기 남는 거를 이렇게 세정해주는 그런 공정으로 세정 장비를 얘네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랑 같이 둘 단지 하여튼 어디랑 같이 공동 개발해서 근데 그것이 매출이 늦어도 2분기에는 실현될 거라는 그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얘가 그 로봇 하는 게 있거든요. 로봇은 매출이 적습니다. 네, 적은데 원래 그 나이덱이라고 일본의 큰 회사 있어요. 네. 걔네 거에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거를 총판하고 한 30년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해요. 네. 그거는 약간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뉴스인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올해 한 매출이 한 최소한 5천억, 많게는 한 5천억 후반 5천억 후반 갖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것이 뭐 HBM이라 해서 뭐 PER 25배, 30배 이런 그 우리가 다 아시는 종목 이 정도는 못 갑니다. 밸류에이션은. 하지만은 아직 룸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무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가을인가. 그리고 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왔을 때는 네. 아직 여력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 FST가 대주주인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기술력의 인정을 받아서 상장됐다가 네. 모든 것이 미뤄져가지고 뭐 연구개발비 많이 투자되고 제품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던 주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4, 4분기 실적이 흑자가 됐을 겁니다. 4분기 내내는 주가는 좋았네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흑자가 전환되는 걸 그러니까요. 기대해서 오른 네. 거죠. 밸류에이션이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올해 밸류보다는 내년까지 밸류를 봐야지 목표 주가라는 개념이 나와서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없다는 거가 좀 단점이고 변동성이 제우스보다는 더 크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계측 장비거든요. 뭐 하는 걸 얘기 안 했네. 그 계측하는 장비인데 이 계측종 장비 쪽에서 KLA하고 경쟁하거나 그 국산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잠재력은 내년까지 본다면 꽤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제우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박수호 교수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디어유. 디어유, 네. 디어유 오랜만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 뭐 디어유 계속해서 목표 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뭐 군대 입대하고 이러면 이제 이탈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좀 목표 주가나 이런 쪽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디어유가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 만들었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노래방, 그러니까 모바일 노래방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거의 영업 손실 나고 있던 거를 그 위비톡 하던 그 브라이니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은행의 위비톡이라고 하던 그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랑 합병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 게 스타와 뭐 이렇게 깨톡 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블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으로 인해서 야 이런 것들도 저기 그 돈이 될까 했는데 작년에 무려 뭐 매출액이 보니까 756억에 영업이익이 285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넘게 올렸고 올해는 지금 목표 매출이 880억 원, 영업이익은 363억 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디어유가 앞으로 지금 현재 아티스트가 한 600여 명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본 M업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지금 제휴를 맺어서 일본에도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버블이라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제휴 포인트,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뭐 이합 집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또 버블 여기에 입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네. 앞으로도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 오늘장에서도 5%대 강세인데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주가가 이번 기회에도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정 교수님의 탑픽은 디어유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었거든요. 엔터 디어유- 쪽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근데 사실 최근에 엔터주들의 사실 약세 때문에 디어유에 대한 종목 거론이 좀 없었는데 디어유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해외 팬들은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접촉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네. 때문에 이 버블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 거의 한 70~80% 되죠. 매출에 전체 매출에. 그리고 이번에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훨씬 더 좀 수익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네. 좀 첨언을 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네, 이제 오늘 한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네. 같은 종목 10%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 진짜 신기한 게 어제 방산주로 다뤘고요. 그리고 엔터주로 다뤘는데 항상 저희가 다루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네요. 예. 최근에 방산주가 이제 거론이 많이 됐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은법 개정에 네.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어제 시간 장 마감 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 다 넘어간 건 아니고 네. 1차적으로는 일단은 국회 소위 통과를 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29일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통과될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한 30조까지 좀 바랬었죠. 근데 한 25조 다소 좀 축소된 분위기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수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1차 수주가 이에 대한 수은법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종목인데 다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계약이 밀리고 있었죠. 사실 작년에 이에 대한 부분 2차 계약까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상황이고요. 네. 다시 반등 모색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좋았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1차 계약분에 대한 매출 인식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순차적으로 반영이 돼요. 이게 그 K2 전차에 대한 매출 인식은 약간 그 조선 쪽하고 약간 비슷해요. 조금은 다르지만 네. 인도되고 나서 현지에서 검수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럼 그때 이제 매출로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인식된다라는 부분. 결국은 방사는 수주가 가장 관건인데 이 수주 모멘텀도 뭐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고 그 중에서 사실 최근에는 뭐 LG 넥스원,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고점이죠.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점에서 현대로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의 수급 특징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에코프로 BM. 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만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지금. 그렇죠. 2차 전지주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최근 상황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닥점이라고 볼 수 있는 180불 가격을 찍고요. 최근 200불까지 상승한 뒤에 195불 내에서 최근 3일 동안 견조하게 흐름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엔비디아는 지금의 주가 상황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반전이 아닌 반등의 흐름에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반등이 아닌 반전, 그러니까 추세적 상승 반전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오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뜰 자리다 지금은. 그래서 이차전지 소재 관련주 내에서 에코프로비엠 현 시점에서 한번 진입을 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선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 특징주 한 종목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김장렬 교수님이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 가운데 제우스 어로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의 에코프로 BM 그리고 박수 고수의 디어유 마지막으로 염정 고수 현대로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